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상학에 대한 입문, 처음 이제 들어가는 이제 관상학에 대한 기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이라는 거는 이제 관상, 그러니까 이 관자가 볼 관자예요. 보다, 무언가를 살피고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보다라는 의미의, 본다라는 의미의 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볼 시자도 있고, 볼 시자도 있고, 그리고 뭐 상대방을 이제 관찰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시선 처리를 얘기하는 거고, 관은 관조하다, 멀리 관찰하다, 또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다라는, 좀 더 이제 이 시는 형이하학적인 거고 관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볼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관이 아니라 좀 관조하다, 너그럽게 살피다, 아니면 내면의 세계를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바로 상을 본다. 그 보통 이제 상이라는 글자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배우기를 서로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서로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상자에는 꼴, 꼴이라는 형상, 모양,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굴의 꼴, 얼굴의 모양, 얼굴의 형상을 서로 성자라는 글자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얼굴의 형상, 꼴 모양 형상을 보는 것이 바로 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바가, 그럼 관상에서 뭘 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 뭐 이 사람이 옷을 잘 입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좀 더 얼굴에서 어느 부위를 봐야 부자고 가난하고 이 사람이 덕이 있고 복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보는 것을 이제 격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격이 있다 없다라고 했는데, 그 격이 제일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귀격이다, 귀한 사람이다, 귀한 집안의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 격을 뭐 또 천격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죠. 천격. 그러니까 귀격과 천격을 나눠서 보는 걸 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복, 복이 있다 없다, 복이 넉넉하다, 넉넉할 유라고 얘기를 하죠. 부유하다, 유복하다 할 때 이 유자가 넉넉할 유자가 되는 거고, 이 유자의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박복하다 할 때 박이에요. 그러니까 얇다라는 뜻이죠. 복이 얇다, 복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사실은 그 사람의 기우, 기량, 뭐 또는 도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그릇을 보는 면도 역시 관성에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릇이 크다, 또는 그릇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귀한 사람은 복이 넉넉하게 되고 차는 사람은 복이 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릇은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귀하고 박복하더라도 그릇이 크면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의 출신이지만 나중에 부유하고 넉넉하게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어렵고 힘든 빈농의 자손이지만 자기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고 대기업의 총수가 됐다는 것은 그분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귀격은 아니지만 후에 자기의 그릇으로 복량을 채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반대로 귀격이긴 하지만 그릇이 작게 되면 초반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넉넉한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점점 가세가 길고 기업이 꺾여서 결국은 이 그릇이 작은 대로 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격은 뭐 이미 타고난 뭐 부모가 귀천이 나눈다 하더라도 자녀도 개념이 달라져요. 부모가 귀하더라도 천한 자녀를 덜 수 있게 되고, 부모가 천하더라도 귀한 자녀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대를 이어서 꼭 반드시 귀하다, 꼭 반드시 천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복이 있다 없다는 건 자기가 물론 이제 타고나야 되는 거지만,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다. 예. 이게 이제 관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상을 보는 기준의 요체다. 예. 물론 이거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이, 사람은 이제 작은 우주다. 우주는 무한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 우주 속에 있는 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 또한 그 작은 우주다. 그래서 소우주다.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비유를 했죠. 작은 우주가 된다. 이 작은 우주지만 여기에 이제 모든 자연, 관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따라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본다는 거죠. 자연과 유사하게 생기면 잘생긴 거고, 자연과 어긋나고 부조화가 되면 잘생기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시가 제일 먼저 이제 하늘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늘을 닮다. 하늘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두상을 얘기해요. 보통 이제 두상과 이마를 보고 이제 하늘을 닮았다.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이 약간 네모진 듯 둥글게 솟아있고 요렇게, 보통 이제 하늘은 둥글다. 천원이라는 말은 이제 주역에서 나온 말이죠. 뭐 꼭 주역이 아니라도 모든 이 이치가 하늘은 둥글다 라고 해서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형도 있고, 또는 이제 둥근 거에서 약간 볼록하게 생긴 형. 근데 중요한 거는 두상의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각진 듯한 형상이 더 귀해요. 그래서 꼭 둥근 것 뿐만 아니라 약간 네모진다. 원방. 둥글고 네모지고 네모지고 둥글고 이런 현상이 이마로서의 아주 귀한 이마다. 좋은 두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있다면 바로 이제 땅이 있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보통 이제 상서에서는 뭐 이마나 두상이 하늘이니까 땅은 턱일 것이다. 아니에요. 관상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사람의 행동 거지까지 다 보는 것이 관상이에요. 뭐 얼굴만 보는 게 관상이 아니라, 그래서 발 같은 경우는 땅의 지기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발등이 두툼하게 되고 발가락도 길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발등이 좀 도톰한 형태가 되면, 이런 형태가 땅의 지기를 넉넉하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발바닥이 아니면 발등이 너무 지나치게 납작해서 이렇게 생겼다. 뭐 실제로 이런 말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기를 넉넉하게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의 발은 엄청나게 크다가 아니라 두터워요. 발등이 엄청나게 볼록하게 솟아있고, 이게 살인지 뼈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보면 살도 넉넉하지만 살 속에 뼈가 그만큼 도톰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실제로 만져봤고,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납작한 분들이 살림이 좀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좀 넉넉해지니까 이렇게 된 사람도 역시 발바닥이 두툼해지는 거를 저는 이제 실제로 보고 느낀 경우가 있어요. 예. 저 사람이 발이 많이 바뀌었네? 발등이 솟았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상은 결국 변한다는 거죠. 왜? 우주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주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가지고 있죠.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관상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가진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얼굴도 점점 더 좋아지는 상으로 바뀌게 되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흉한 얼굴로 바뀌게 되겠죠. 이 우주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있으면 하늘과 땅을 비춰줄 바로 이제 해와 달이 있게 되는 거죠. 해는 보통 이제 두 눈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해는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얘기하고, 달은 눈의 검은 동자, 검은 동자가 바로 달을 상징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 태양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해가 없고 하늘에 달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으면 지구라는 존재가 그냥 다른 이 혹성에 불과한 형태가 되는 거죠. 해와 달이 균일하게 지구를 비춰주고 동식물이 살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와 달의 역할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눈이고 사람의 검은 동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해와 달이 있으면 또 이 지구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물이죠. 그 물이 바로 바다가 되죠. 이 바다는 관상에서는 바로 뭐에 해당되느냐? 바로 입이죠. 입 전체가 바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고, 뭐 윗입술이다 아랫입술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입 자체, 붉은 입술, 빨간 입술, 그리고 치아, 혀, 모든 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바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다가 넉넉하지 못하면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바다로 이루어진 거죠. 바다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입이 넉넉하고 너그럽게 형성되어야 그 사람의 조화가 이런 거죠. 즉 해와 달은 화에 속하고 불화, 그리고 입은 수에 속하게 되니까 수화가 상제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된 거죠. 햇볕은 따뜻하게 비춰주고 물은 수증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해와 달이 물과 불이 조화롭게 지구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두 눈과 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뭔가 산이 있고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 땅에서 산이 있으니까 산의 산악이라고 해서 바위 악자를 쓰게 되는데, 이 바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제 코가 되고 좌우의 광고를 얘기해요. 좌우의 광고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임금 뒤에 있는 1월 오봉도, 이렇게 그림이 이제 임금님 뒤에는 항상 해와 달이 있고 가장 높은 이제 군주를 상징하는 태산이 있고 좌우에 나란히 있는, 그러니까 임금을 보좌해주는 신하의 역할이죠. 그러면 코가 바로 군주가 되고 광골이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코와 관골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산 속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있어야죠. 그 계곡물이 바로 이제 강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강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은 뭐에 해당되면 바로 인중이에요. 바로 이제 코가 있고, 코는 이제 큰 산이 되고,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바다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것이 이제 인중이 강하가 되는 거죠. 강과. 그래서 인중은 아주 깊고 골이 뚜렷하고 마치 대나무를 쪼개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 되어야 이 바다로, 입이 이제 바다가 되니까 그 바다로 들어가는 강물이 이 바다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은 모든 지혜를 상징하고 모든 오백가를 풍성하게 해주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흐무적흐무적하게 이렇게 진흙덩어리처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컹물컹한 살덩어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죠? 바로 뼈가 있죠. 그 뼈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금강석이라고 한다. 금강석. 아주 단단한 금이나 돌과 같은 건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몸에게는 바로 골격이 되는 거죠. 뼈의 골격. 골격이 아주 탄탄하고 힘있고 굵직하게, 그래서 강하게 생겨야 된다. 그래서 골격이 너무 허약하거나 너무 빼빼 마르거나 그러면 골격에 힘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해와 달이 있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풀이 있어야죠. 그 풀에 해당되는 것이 초목이 바로 우리 몸의 호발이 되는 거죠. 호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호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몸속의 털.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에 난 털, 머리카락, 이거는 이제 수염 숫자고, 또는 이제 머리카락, 뭐 눈썹, 기타 등등 몸에 난 모든 털이 바로 초목에 해당되고, 이런 초목이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윤기롭게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하늘에서 우롱우롱 꽝꽝 울리는 바로 이제 이 레우가 있죠. 우레레 이렇게 했는데, 우레레는 바로 우리의 음성이 된다. 맑고 청량하게 울리면 귀한 음성이고, 땅을 진동하듯이 아주 저음으로 울리게 되면 귀한, 아니 부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레우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것이 해와 달이 있으면 또한 이제 은하수가 있죠. 은하수는 이제 뭇별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성신이라고도 얘기해요. 별성자와 별신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바로 눈썹이죠. 좌우 눈썹이 바로 은하수처럼 쫙 이렇게 넓게 펼쳐진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눈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럼으로써 이 기본적인 관상이 이런 우주의, 이런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뭐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샘솟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연을 그대로 사람에게 대입해서 보는 것이 관상이다.